이야,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인 거니까 부동산 자산은 뺀 건데요. 이런 부자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1% 정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돈 벌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그런 자료 매년 발행되는데요. 저는 이거 관심 있게 뜯어보는 편이에요. 내용을 읽으면서 심리적 박탈감? 이런 거 느끼려는 게 아니라 뭘 좀 더 배울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인사이트, 이런 거 얻으려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골라서 소개해 볼게요. 부자들은 어떻게 돈 벌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돈 벌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사업소득으로 돈 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순위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 투자인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그래프를 좀 보시면 금융투자로 버는 돈이 꾸준히 늘었는데요. 2025년도 상속증여 이익분을 넘어섰어요. 순위가 바뀐 거죠. 정리를 해보면 부자들은 앞으로도 사업과 투자로 자산을 키울 생각이에요. 내가 자산을 키우고 싶으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할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 뒤쪽에서 한꺼번에 좀 다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번 부자들의 돈, 어느 자산에 더 들어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보통 75% 정도 부동산에 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절반 정도만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부동산 자산은 비중이 줄었고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하고 투자하는 방향이 좀 반대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부자들 어느 자산에 더 투자할 계획인지 물어봤는데요. 대부분 종잣돈 모아서 부동산 투자할 생각하고 있잖아요. 금융투자는 예적금에 저축할 계획이고요. 근데 부자들은요, 부동산 투자 줄이고 있어요.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 투자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작년 코스피 전 세계 1위 지수 됐잖아요. 국내 금융 투자 관심도 상승했어요. 부자들의 금융자산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빨리 불어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불편한 그런 수치이긴 한데 우리가 배우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한민국 전체 금융자산 중에 대략 60%는 금융부자 1%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를 우리 99%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의 금융자산은 지난 15년간 연평균 7.2%씩 매년 상승했어요. 부자들은 돈을 예적금 이런 데만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부자들만의 그런 특이점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 이제 직장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본업뿐만 아니라 꾸준히 금융 지식을 쌓는 공부 이런 데 시간 사용해요. 관련된 책 읽고 유료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데 돈 아끼지 않아요. 늘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에서 소비하고 난 돈을 예적금에 저축해서 종잣돈 만들고 또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구입이나 갈아타기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자들은 사업과 투자로 돈 벌어서 투자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비중은 이렇게 줄이고 오히려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 투자 늘릴 계획 갖고 있어요.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하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함부로 내 돈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공부 안 되는데 목돈 들고 있는 분들 위험하죠. 그리고 작은 돈이라고 그냥 막 소비해 버리는 분들도 위험해요. 제 주변에 이제 목돈 생겼다고 남들 얘기 듣고 주식 투자했다가 지금 몇 달째 계속 물타기 하는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돈 있다고 쉽게 돈 벌려다가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 다 좋다는데 나도 좋게 여겨지는데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내 돈이 스스로 좋게 여기는 대로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이건 내가 공부하고 훈련한 만큼 알 수 있게 돼요.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이라고 그냥 소비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 얘기인데요. 남의 호주머니에 바로 돈 꽂아주는 일이잖아요. 이걸 습관이 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작은 돈일수록 시간에 실어서 미래에 내 호주머니에 꽂아주는 게 뭐죠? 투자라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돈과 자산을 다루는 기술을 꾸준히 익히고 공부합니다. 여기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죠. 돈만 복리로 크는 게 아니라 시간도 복리로 키울 수 있거든요. 이런 기술을 터득하려면 공부하면서 작게 실행해보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 돈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조급하게 실행하시기 전에 우선 돈 다루는 기술 익히는 걸 먼저 공부하시고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서둘러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멀리 하세요. 예. 투자의 기회는 언제 있습니다. 내가 공부가 되고 나면 나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작은 돈으로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는 실험도 해보시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나만의 방식을 터득해가는 게 순서입니다. 부자들처럼 사업하고 투자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도달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 노후 준비 또 다시 설계해보시고 부자 되기로 결심도 해보시고 작은 돈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돈을 출근시키고 은퇴한 사장, 머니 오너가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다음 영상 보실 때 도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